네, 강포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미증시는 급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보면 대략 한 1.7% 가까이 상승폭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6%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를 내기 위한 조건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이쪽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가야 됩니다. 자, 체코 관련된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체코 관련된 부분이 뭐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뭐 추가적으로 24조짜리 계약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체코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를 낼 거였으면 작년 7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죠?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첫 번째 재료가 딱 터졌을 때 올라가는 부분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면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세력들의 뭔가 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모두 다 틀렸어요. 세력들도. 그렇죠? 돈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시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좋습니다. 뭐 여기서 뭐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이런 시세를 만든다. 여기서 뭐 6개월씩 횡보시키고 이런 부분을 만든다. 1년 동안 뭐 개미를 털어낸다. 이런 것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세력들도요. 무조건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신고가 만들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려면 고가 매물을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집어넣어 놓고 이 돈을 놀리면서 그쵸? 찍힌 계좌 손실을 봐오면서 개미를 털어낸다. 이 자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세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거래도 많이 터지기도 많이 터지지만 이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거래 대금 1조 5천억. 며칠 동안 1조 원대 이상의 거래 대금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 이쪽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었을 때만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체코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무조건 미국입니다.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현대중공업이죠. 상선 쪽에서 SMR을 활용한다는 부분들이 발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단기간에 뭐 여기서 뭐 내린다 뭐 이제 뭐 22평 깼다 60평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이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진짜 과거에 뭐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또 그냥 뭐 풀썩 주저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AI 관련된 모멘텀이 섞여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AI는 미국에서 밀고 간다는 점 그리고 AI를 구동하고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전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GPU예요. 그럼 전기가 왜 필요해요? GPU를 구동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AI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SMR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SMR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 엔비디아가 훨씬 더 크죠. 근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도에 들어서 그렇죠? 바닥 찍고 신고가 만들고 그 뒤에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계속 1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걸까요? 미증시에서. 그쵸?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미래 가치는 왜 좋아진다? 특히나 원전 관련된 내용은 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쵸? 뭐 개별적인 뭐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내가 일단 해놓고 뭐 그런 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원전에 대한 승인은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이나 허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SMR을 포함해서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10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이런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체코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그쵸?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이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7월 달에 시세가 나오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체코 관련된 내용은 바닥을 다지는 정도 추가적으로
바닥 구간을 다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안 만든다는 거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멘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뭐예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고 그리고 뭐 임원들이 매도한다. 자꾸 이 위에서 이상한 뭐 기사들을 써가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력들이 농간이다. 임원들까지 매도하면 얼마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1조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고 이렇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SMR 그리고 SMR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AI 끝이에요. 이 이상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 이것만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집니다. 근데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변압기 관련된 종목인데 미국 쪽으로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성장률에서는 하이닉스를 압도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HBM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지만 변압기에 대한 수출 성장률, 그렇죠? 실적 성장률은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왜 들어가요? 설비 투자. 그렇죠?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를 하는 부분은 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당연히 SMR, 원전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써댈 거다. 베이비 드릴, 무조건 퍼올려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조선 쪽하고도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그쵸?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바로 한국의 첫 통화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건 조선입니다. 조선. 그쵸?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미국의 해군, 그쵸? 플러스 MRO, 그리고 탱커선. 이쪽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깊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다가 조선소를 세워라. 같이 하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조선소를 세우면 뭐가 없어요? 관세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하고 엮여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현대일렉트릭 보세요. 얼마나 상승폭이 크게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승폭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해서 뭐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잖아요. 시장 외적인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만의 악재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비중 조절만으로도 우리가 커버가 가능하고 그 비중 조절을 지금은 늘려야 될 때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 구간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이미 한국 시장은 바닥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4년 12월 달에 바닥은 나왔어요. 여기서 한국 시장이 뭐 단기간에 올해 상반기 안에 하반기 모르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워낙에 그 변화 폭이 크고 그리고 지금 대체 거래소까지 만들면서 뭔가 거래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 달 정도는 지나봐야 시장에서 분위기가 잡힐 겁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주도주 측면에서는 수급상 개선되는 요인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약한 종목군들은 더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내가 그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시간 자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약한 종목군들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도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최소한의 안전 구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국 시장은 안전 구간에 들어와 있고 한국 시장이 안전 구간에 들어와 있으려면 미증시도 최소한 급락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급락을 하는 구간에서 나왔었던 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 고가에서 나와야 되는 조정이다. 만약에 여기 27,000원, 26,000원 요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정이면 금요일날 나왔었던 25,400원까지 빠졌었던 이 부분으로 시장 폭락 구간에서 즉 원래 받아야 됐었던 조정 구간에서 시장 폭락 구간을 더했을 때
6%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 거다. 그쵸? 기본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됐었던 그 구간이고 바닥부터는 10배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하고 2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가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그쵸? 돈을 안 받는다 뿐이지 실제 내용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 주도주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종목에 대한 타점도 공유를 하지만 종목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그쵸? 하락하는 과정에서 내가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지금 3월 3일 날 오늘이죠. 이때도 미선물 상승 중이다. 단기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할수록 물량은 나오겠지만 바닥은 나왔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날부터 급등세가 나올 거예요. 내일 한국 시장은 금요일보다 금요일 하락권의 최소 50%는 돌릴 거다. 근데 주도주들은 금요일 하락권의 100%는 돌려세울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담 영향으로 환율이 1,460원까지 올라왔지만 주도주 기준에서 보면요. 모두 수출 기반이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하는 부분, 원전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쵸? 물론 뭐 환율이 뭐 1,500원 넘어가고 뭐 1,600원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경제의 엄청난 위기, 신용위기급의 그런 타격이 있어야겠죠. 이미 환율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갈 거를 뭐 무서워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도주만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조선바이오, 원전 로봇이 끝이다. 그쵸? 그랬을 때 어때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14% 수익중 그리고 쭉 올려서 보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그쵸? 충분하게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타점을 잡았을 때 내가 수익 구간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건지 그 부분은요. 자, 1월 달에 제가 하나오션을 매매를 했었는데 어때요? 이것도 신고가 구간, 주도주군에 속해 있는 거죠. 신고가를 갔다는 건 주도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익 구간 어때요? 2월 5일 날 57%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넘어서 고가 매물소와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주도주군 여기 보시면 조선바이오, 원전 로봇이라 그랬죠. 로봇은 제가 3월달 중에 매매를 할 거고 그것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그쵸? 원전 지금 얘기를 드렸고 조선 하나오션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바이오 뭐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수익의 폭은 30%대 수익 구간. 여기 보시면 어때요? 1월달, 2월달에도 매수 구간을 잡아놨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냈을 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종목 장세 지났고 2월달에 단기간에 한국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까지 모두 되돌려 놨습니다. 미증시도 조정을 거의 다 마친 단계에 와 있고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 소화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 3월달에 어떤 종목을 해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